이제는요 음식 분별 훈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음식들을 어떻게 분별해서 분별하고 또 자녀들이 스스로 분별하도록 훈련시킬 것인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음식 관련해서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있기는 한데 요 성경 구절이 그래도 약간 오늘의 강의 주제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고 죄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음식 관련해서 자기가 맨날 야식으로 치킨 먹었어요. 그러다가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져 큰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에요? 그건 그냥 자기가 자기 행동 때문에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죠? 물론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릴 수 있어요. 그죠? 감기에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 몽골에서 아는 선배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서 건강검진했는데 C형 간염에 걸렸어요. C형 간염은 잘 한국에서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위생이 좀 안 좋은 데서는 좀 있죠. 그런 것들이. 몽골에서 걸린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내가 자녀들에게 음식 조절 잘 못해줘갖고 자녀들 아토피 생기고 비염 생기고 했다.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여전히. 하지만 자랑할 일은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고요. 먼저 원리를 좀 설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이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정신적으로 몸이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으로 병도 고치고 마음의 병도 고치고 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마귀는 서대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인데 많은 경우에 거꾸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을 틈타서 봐봐요. 엄마들이 잠을 못 자서 피곤해요. 그러면 금방 자녀들한테 혼적으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누구나 그래요. 금방 혼적으로 무너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직장 상사와 관계가 최악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요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막 심해지고 하면은요 귀신도 틈탈 수 있어요. 영적인 생활에도 영향이 있어요. 마귀는 거꾸로 틈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으로 혼과 육을 다스리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육을 관리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참고로 오늘의 강의는 육에서도 음식과 관련된 강의인데 이 강의는요 무슨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게 더 좋다 이런 걸 얘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그런 것들은 좀 논란이 항상 있어요. 옳다 그르다의 논란이 있거든요. 오늘 얘기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 최소한 이것만은 하지 말자.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마지노선이다. 이거는 제발 하지 맙시다. 그것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가 더 좋다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 김용희 선생님이 해주실 거예요. 지금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그게 아니라 최소한 요거는 지킵시다. 우리 마귀에게 너무 큰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좀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기 성산에 우리 예찬이라는 자녀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6살이죠 벌써. 그 자녀가 한 3살, 4살, 그러니까 만 2살 내외 정도 됐을 때 교회에서 유명했죠. 하도 찡찡대니까. 근데 말이 안 될 때잖아요 그때는. 원래 찡찡 많이 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찡찡댔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리고 엄마 치마 붙잡고 있으면 엄마가 가방에서 꺼내서 사탕 주고 과자 주고 그거 먹고 조금 있다가 하면 또 주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예찬이가 첫 시험을 시작하면서부터
얘가 급속도로 평안해진 거예요. 찡찡대는 것도 확 줄어들고 막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어떻게 예찬이가 왜 이렇게 됐냐. 우리도 처음에 막 몇몇 자녀들 때문에 많이 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예찬이가 너무 괜찮아져갖고 주위에서 하도 칭찬을 하니까 저도 이렇게 관찰을 해보고 다른 선생님이랑 저희 아내랑 얘기를 해보고 하니까 크게 보니까 이게 영혼육의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요. 영적으로는 일단 우리 지금 처음스쿨 자녀들도 그런데 교회에서 배우게 되고 교회에서 들락날락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냥 평안하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이건 뭐 따로 설명이 어려워요. 그냥 신비예요. 교회의 신비.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자주 올수록. 그 혼적인 이유는 뭐냐면 엄마와의 관계죠. 제일 큰 건. 옛날엔 엄마가 제발 울지 좀 마라. 좀 떨어져라 이랬다면 부모 훈련 배우면서 그게 아니구나. 품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품고 실천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또 엄마랑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 시간의 질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또 평안해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세 번째 이유가 좀 상당히 컸어요. 뭐냐면은 얘는 알고 보니까 배고파서 우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초점순하기 전까지. 얘가 배꼬래가 좀 작다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자주 먹는 애였는데 조금밖에 못 먹고 입이 좀 짧은 아이 스타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랑이도 그래요 혹시?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입이 짧은 애들은 특징이 과자나 사탕을 미리 먹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그죠? 준혁이는 안 그럴 것 같아. 과자 사탕 먹어도 밥 잘 먹을 것 같아. 그죠? 그죠? 밥배랑 간식배랑 따로 있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 안 그랬어요. 간식 먹으면 입이 짧아갖고 밥이 안 맥혀요. 예찬이가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식 먹고 인스턴트 먹고 밥 때 되면 밥 입맛 없으니까 조금 먹고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또 배고프니까 징징대고 징징대면 엄마가 과자 주고 과자 먹고 입 짧아져서 밥 안 먹고 계속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뭐 하기까지요? 인스턴트를 끊기까지 처치험습을 하면서 끊고 나서 보니까 얘가 얘는 밥량이 그동안 너무 적었었구나. 엄마는 너무 조금 먹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밥량이 늘어나죠. 그러고서도 얘는 또 중간중간 뭐 고구마도 먹고 감자도 먹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는 그래도 적게 먹으니까 옛날보다 많이 늘었어도. 그러고 나니까 애가 이제 배가 부르니까 평안한 거죠. 찡찡대지 않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예찬이가 찡찡대고 선생님 빨리 고구마 갖고 오세요. 고구마 감자 갖고 오세요. 예찬이 먹이고 일단 먹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육적인 문제가 혼을 자꾸 흐트러뜨려 놓는 거예요. 엄마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막 그렇게 달라졌어요. 저희 집 애들 중에 뭐 예원이나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애들 중에서도 심하지 않은 아토피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데 팔 안쪽 긁고 뭐 다리 긁고 이런 것들은 처치홈스쿨 하면서 다 정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김용희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아토피는 이게 한 80~90%는 다 음식 요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에서도 어떤 거냐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너무 이분법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그냥 보시기 편하라고 좀 나눠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무엇인가?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뭐 과일, 곡식 이런 거 주셨죠.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과일을 그냥 먹기도 했겠지만 또 이게 뭐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바나나를 구워서 먹었을 수도 있고 곡식 같은 것도 익혀 먹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처음 우리에게 가정을 통해서 음식을 주셨어요. 가장 건강한 음식은 집밥, 엄마밥, 아빠가 해주는 음식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순리예요. 그게 또 사람을 위한 음식이에요. 엄마 밥만큼 아빠 밥만큼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집에서 다시다 팍팍 뿌리고 이런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그래요. 왜요? 내 자식을 사람을 위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느냐? 바깥 음식이 있어요. 바깥 음식. 그 바깥 음식이 마귀에게 틈을 많이 줘요. 바깥 음식은 무조건 죄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표현을 잘 보시면 마귀에게 큰 틈을 주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첫 번째로 밖에서 파는 음식은요. 여러분 어제 음식점 사장을 가든 뭐 호떡집 가든지 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장님이 인류 복지를 위해서 호떡을 만들어요? 사람 건강을 위해서 뭐 곰탕을 끓여요? 아니에요. 뭘 위해 만들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 벌려고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원래 그거라는 건 우리가 인정하고 돈 벌려고 하는 거가 어떻게 집밥만큼 건강하냐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은요, 저기 도매시장에서 건어물집 하시거든요. 오래 하셨어요. 인삼, 건어물 이런 거 도매예요. 식당에서 와서 도매로 끊어간단 말이에요. 저희 장인어른은요, 식당에서 밥 절대 안 드시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밖에서 거의 안 드세요. 왜냐? 이 일을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자재를 끊어가는지 너무 뻔한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서 된장국 끓이면 멸치 하면은 멸치 좋은 거 사다 끓이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윤을 위해서는 낮추려면 어떻습니까, 선생님? 회사에서 원가 절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원가 절감 해야 되기 때문에 멸치 똑같은 국물 내는 멸치도 싼 거 사간다는 거예요. 좀 안 좋아도 국산보다 중국산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겠냐? 멸치만 그러겠냐? 다른 거 안 봐도 뻔하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 밖에서 절대 안 드세요. 집에 들어와서 드세요. 밖에서 드시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서 또 드세요. 그러니까 바깥 음식은 그만큼 우리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걸 알고 좀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한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윤을 위한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낳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는데,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덜 건강한 재료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죠. 비위생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 집에서 음식하는데 막 비위생적으로 해갖고 애들 막 먹이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식당에서는 우리 알잖아요. 집보다는 비위생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거예요. 하나씩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아베 츠카사라는 분이 쓰신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식품 첨가물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아베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한번 볼게요. 이분이 간단히 설명하면 식품 첨가물을 개발하는 연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공장에서 연락이 와요. 저희가요 뭐 이렇게 단무지가요 만들었는데 이렇게 오래되었고 썩어가고 있어요. 너무 양이 많은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가갖고 자 그럼 요걸 이런 걸 넣으십시오. 단무지가 탱탱해지고 싹 살아나요. 저희가요 미트볼 만드는데 이번에 고기를 데려왔는데 고기가 너무 냄새가 나고 힘들어요. 그럴 땐 요걸 넣으십시오. 딱 하면은 미트볼이 너무 맛있어져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걸 특별히 개발하고, 그 이분 중이 만든 것 중에서 이름이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뒤에 우리 인스턴트 치고는 뒤에 보시면은 무슨 혼합 첨가물인가요? 종합 첨가물인가 그런 게 있어요. 1호, 2호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섞어 놓은 거예요. 한꺼번에 느끼표라고. 그런 것도 이분이 만드신 거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회개하고 이제 지금은 식품 첨가물을 먹지 맙시다 하는 일을 강의를 하고 다니는 전도사가 되셨어요. 사연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강연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강연장은 자리가 모자라 바닥까지 채운 관중들로 가득합니다. 들리세요? 네. 맨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라도, 가난아이를 품에 안고서라도 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강연은 식품 첨가물의 전도사로 유명한 아베 씨의 강연입니다. 100万人が美味しいんだって言ってた。じゃあこいつはこれは本当すごいですよ。めったくじゃこういったもんですね。いくつ入ってると思いますか、この粉が。これで60から80入ってます。これで20近く。この中で一番多いのはこの2つ。
これ30個してます。みんな시작합니다。 安くてだんだん便利でいいと思ったら、やっぱりこんな私の知らないのがいっぱいあったわって。でも私はやわな女じゃないと。添加物の100種類大丈夫。言う人はどんどん食べて楽したらいいよな。だけどどうもそうじゃないみたい。子供たちがそんなこう逆算するとこんな 그는 자신이 개발한 첨가물이 든 가공식품을 먹는 아들을 보고 충격을 받아 참여의 뜻에서 이 길로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甘くします。インスタント食品はですね、とにかく主成分しか追いかけません。甘さは、甘いのは何をしてますか皆さん。砂糖ですね。砂糖なんか使いませんよ、高くなるから。溶かさなくちゃいけないよ。 아베 씨는 몇 가지의 식품 첨가물로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청량 음료를 직접 눈앞에서 만들어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これは飲めません。噂の東京チャンネルでこれ飲ましたんですよ、OL に。飲めません、これ。どうして甘すぎますだろう。ところが添加物を入れると彼女は忍びました。美味しいこれって。 냉수에 색을 내는 합성 착색료, 단맛을 내는 포도당과 이소메라제, 그리고 과일향을 내는 합성 착향료를 섞었더니 마치 마술처럼 향기로운 청량 음료가 탄생했습니다. じゃあここでお口を割りますね。これは水替えですね。いっぱい入れると酸っぱくなるんですよ。だね。でもね、これだけのブドウ糖、加糖の混合の粉糖を取ります。これ 50g なんですよ。こんなの飲めますか？飲めないでしょ。これを飲むんですよ。添加物が入ると。3%の MC が 이 한 잔의 청량 음료에 밥그릇 하나 분량의 당분과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관중들은 음료수의 시음조차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でしょ。吹きは緑じゃないとダメだと。そういう。 아베 씨는 이번에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사골라면을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식품 첨가물을 몇 개 섞으니 간단하게 사골라면의 스프가 완성됐습니다. これですね。これが豚骨ラーメンの粉。色合格。はいどうぞ。はい。 식품 첨가물은 마법의 가루처럼 그가 원하는 모든 맛을 창조해냅니다. とろみがいるんで。 뜨거운 물을 붓고 그 속에 다시 식품 첨가물 가루 몇 개를 섞고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구수한 사골 국물이 만들어졌습니다. ちょっとネギを入れすぎてさ。4年前何食べてます？ 아베 씨는 최근 어린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도 바로 이 식품 첨가물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でもこれ持って帰ると子供お母さん信じてるからバクバク食べますよ。これ全部取るんですよ。それでアトピーになったとか切れたとか言ったって誰のせいですか？国のせいじゃないですよ。無頓着に買ったお母さんのせいでしょ。その分お母さんラップができたんだから。それを大げさに言うから僕が化学物質の光と影って言うんですよ。 식품 첨가물의 탄생과 범람은 싸고 간편한 것을 추구하는 소비자와 유통과 보존을 늘리고자 하는 생산업자의 이해관계가 만들어낸 공동 창작품이라는 게 그 결론입니다. 主人の体調が良くなったことと私自身がアトピー性皮膚炎だったのが治ってきたっていうのが 그는 한때 자신이 연구실에서 개발했던 첨가물들을 들고 일본 전역을 돌면서 그 감춰진 실을 알리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大変です。でもこれだけで食べ物が50から60でインスタント食品ができるジュースがあれだインスタントラーメンがああいう粉ができるそして判断をあなたします僕は食べてはいけないとか言って一つあれを見せると誰も食べなくなりますよでこれはネズミの実験しかしてないよ自分がこれでいいなと思えば取ればいい安くて便利だ 네. 잠깐 리뷰를 하면 자기가 그 만들었던 미트볼을 아들이 생일 잔치에서 자기 아들이 먹고 있는 걸 보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계라고 해야 되나요? 돌이켜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몰랐거든요. 식품 첨가물을 식품으로부터 추출해서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식품 첨가라는 뭘로 만든 거예요? 그냥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 아까 사골라면 스프요? 식품에서 추출해서 농축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화학 물질로 섞었더니 사골 국물 맛이 난 거예요. 이 쥐실험밖에 안 했다는 무슨 얘기 무슨 소리냐면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할게요. 근데 이 식품 첨가물이 그런 영향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의학적인 건 모르겠지만 처치홈스쿨 하면서 이거 끊으면서 애들 아토피 좋아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염이 항상 달고 살았었거든요. 너무 신기한 게 몽골이나 인도네시아 있을 때는 완화가 돼요. 거의 괜찮아요. 근데 잠깐 한국 들어와갖고 며칠 지내면 또 터져요, 비염이. 한국이 공기가 안 좋은가? 뭔가 어떤가? 한국만 들어오면 그래요. 근데 몰랐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었던 이 인자는 뭐가 있냐면 제가 약한 게 그 이불 먼지, 옷 먼지예요. 오래된 이불 안 털고 겨울에 장롱에다 이렇게 넣어놨다가 여름 내내 장롱에 넣어놨다가 겨울에 딱 아니면 가을에 잠바끈에서 딱 입잖아요. 그럼 콧물 푹 터지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진먼지 진드기 먼지에 알레르기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윤영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비염, 아토피, 천식은 다 한 세트예요. 그렇게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쉽게 나타나는 이제 증상이거든요. 외부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비염이었어요. 그 한국에 오면은 항상 뭐예요? 한국 음식 먹죠. 뭐 라면도 먹고 뭐도 먹고 막. 근데 그거 중에 하나에 뭔가 제가 있나 봐요.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먹으니까. 저도 그래서 비염이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예전엔 한국에서는 항상 달고 살았는데 요즘은 달고 살지 않아요. 근데 저 처치홈스쿨 하면서 저도 그런 인스턴트들을 안 먹게 되니까요. 훨씬 덜 먹게 되니까요. 식품 첨가물의 종류 및 부작용이 뭐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한번. 그냥 이거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거 내가 이렇게 긁어온 거거든요. 종류 봐보세요. 보존료, 방부제 이런 거 알죠? 산도 조절제 이것도 뭐 방부제로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비슷하게. 고결 방지제 이렇게 흡착되지 않게 하는 거래요. 소포제 거품을 방지할 때 간장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거 넣고 거품 안 나게 합니다. 산화 방지제 표백제가 들어가요. 증량제는 뭐냐?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음식이 아니에요. 탄산 알죠? 희석 알죠? 착색 색소 들어가죠. 색소 중에는 타르색소도 있죠. 뭐예요? 석유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 곤충의 배설물로부터 나오는 것들도 있고 많습니다. 유화제는 뭐 빵 같은 거 만들 때 부드럽게 만들고요. 향미 증진제는 향을 더하는 거고. 기포가 균등하게 분산되도록 하는 거래요. 기포가 균등하게 나눠지게 하기 위해서. 광택제 있고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조미료, 착향료 이거 다 아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봐보세요. 이형제는 뭔지 아세요? 과자나 빵 만들 때 기계로 찍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에 반죽이 붙잖아요. 기계에 반죽이 붙지 말라고 넣는 거예요. 순전히 그 생산 과정만을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사용식품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식품들에 이런 게 들어가느냐, 공장에서 나온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치즈, 초콜릿, 고추장, 빵, 간장, 된장, 청량음료, 어묵, 햄, 소세지, 과자, 마가린, 통조림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작용 한번 봐볼게요. 부작용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들이 뭐 있냐면은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발암성이에요. 발암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빠지지 않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 면역력 약화예요. 너무 당연한 게 화학물질이고 원래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애들인데 식품 첨가물은 뭐냐면 식품에다 넣고서 요 정도 분량 이하로 들어가는 거는 괜찮다를 쥐 실험을 한 거예요. 쥐를 갖고서 양을 조절해 가면서 요 정도 이상 안 넣었을 때 쥐가 암이 생기지 않았구나, 큰 문제가 없구나, 그러니까 사람도 요 정도는 괜찮겠다 하고 판결을 내려놓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식품 첨가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독하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까 아베 씨가 얘기했죠. 쥐 실험만 했지 사람 실험은 안 한
첨가물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식품 첨가물 하나하나에 대해서만 실험을 했지 그걸 2개, 3개, 5개 섞었을 때는 실험 안 한 거예요, 전혀. 이게 놀라운 일인데 우리 애들 미세먼지 갖고 난리치잖아요. 훨씬 심한 거 먹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원래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호르몬 교란도 많이 시키고 알레르기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암과 관련된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생각,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안 먹도록 다 끊으셔야 돼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식품 첨가물은요, 공장에서 나온 음식에 다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유. 우유는 뒤에 보면 원유 100% 써있어요. 물론 또 우유에 대한 논란은 따로 있어요. 그건 제가 안 다룰게요. 저도 잘 모를 뿐더러 오늘은 뭐라고요? 이게 최소한의 것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재료 보기 훈련을 해야 돼요. 앞에만 보시면 안 되고 뒤에를 꼭 보셔요. 앞에 보고 유기농이구나 사지 마시고 뒤에를 보세요. 유기농인데 첨가물이 막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를 딱 봤는데 예를 들면은 인산나트륨, 이게 뭘까요? 어디다 쓰는 건지 아세요? 인산나트륨은 단무지 같은 데, 고기 같은 데 넣으면 탱글탱글하게 해주는, 식감을 탱글탱글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탄산수소 나트륨, 이거 뭘까요? 방부제예요, 방부제. 저도 몇 개 몰라요. 저 공부해서 이 정도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써있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안 먹는 게 의심을 해보고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모르는 걸 왜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번 볼게요. 이거 드셔보신 분. 맛있겠다. 더 건강하대잖아요, 그죠? 더 건강한데, 봐보세요. 부드러운 식감. 부드러운 식감을 내기 위해서 뭘 했다는 뜻이겠죠?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보존료 무첨가. 건강하거나 딱 사잖아요? 괄호 쳤어요. 소부산 칼륨만 무첨가한 거예요. 여기 앞에 속지 마시고 유기농, 건강한 이런 속자 뒤에를 보세요. 뒤에 딱 보시면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써놨어요. 조산 나트륨,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폴리인산 나트륨, 이게 아까 얘기한 그 탱글탱글하게 고기를 탱글탱글하게 해주는 거예요. 인산 나트륨 비슷한 거니까 비슷한 거 아닐까 싶어요. 한 개 아니고 2개 넣었어요. 베지 스테이블 502 모르겠어요, 뭔지. 바리오 펩타이드 프로유 모르겠어요. 추출 색소, 색소도 들어갔구나. 아주 단데 단맛을 줄여주기 위한 첨가물도 있고요. 아주 짠데 짠맛을 못 느끼게 해준 첨가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온 음식은 염도가 내가 생각하는 그 염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써있는 게 다 지금 첨가물이거든요. 물론 이 첨가물 안에는 정제수, 백설탕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요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여쭙겠습니다. 이거 더 건강하게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다른 것보단 더 건강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짜 건강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뒤에 보는 훈련을 자녀들에게 시키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표창식으로 기회 되시면 식품 첨가물에 대해 조사해서 발표하게, GMO 식품에 대해 조사해서 발표하게 하시면 저희 총회에게 물어보면 이거 저보단 좀 더 잘 알아요. 발표를 해갖고. 제가 이렇게 뒤에 보면은요, 편의점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편의점 가갖고 이 기준을 갖고 첨가물 안 들어간 거 한번 골라보세요. 우유 있어요, 우유. 우유하고 과일 그 정도 하고 정말 없어요. 하나하나 다 뒤집어 까봐도요, 정말 드물게 어떤 제품 중에 이렇게 뻥튀기인데 사카린도 안 들어가고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거의 없어요. 결론은 뭐냐? 그냥 더 건강한 스테이크 먹이지 마시고 그냥 목살 정육점에서 사다 먹이세요. 그러면 돼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고 훨씬 맛있어요, 고기가.
대신에 이거는 요리를 많이 안 해도 되죠. 그냥 구워서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서 착 주면은 그냥 애들이 엄청 잘 먹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 편하라고 이런 거 같이 먹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아베 선생님이 완전 심장을 찔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 재료로 해서 감자를 삶아 주시든 당근을 해서 주시든 뭐 돼지고기를 소고기를 뭘 해도 다 좋으니까 그냥 천연 재료로 해서 먹이시는 훈련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간장, 된장, 고추장도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GMO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GMO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술적으로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어서 유전자를 딱 잘라낼 수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요. 현대 기술이죠. 놀랍죠. 그래서 어떤 작물이 있으면은 옥수수다 하면 거기서 유전자를 딱 잘라내갖고 다른 식물 또는 심지어는 다른 동물의 유전자를 넣어요. 거기다. 여기서부터 벌써 우리가 좀 뭔가 아름답진 않다는 게 느껴져요. 식물에다 동물 유전자를 넣어요.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작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괜찮지 않느냐? 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문제 있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려주세요. 저는 처음에 솔직히 문제를 많이 못 느꼈어요. 이게 뭐 더 좋은 작물을 만드는 건데 뭐가 문제냐? 근데 그 목적 때문에 그래요. 이 목적도 그냥 이 목적만 놓고 보면은 괜찮아요. 해충 저항성. 그 작물이 해충에서 잘 견디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농부도 더 많이 하면 좋겠네. 그런데 이 해충을 어떻게 저항이 생기느냐? 그 작물 안에서 자연 방충제가 나와요. 근데 그 자연 방충제가 실제로 우리가 쓰는 방충제랑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에프킬라는 아니겠지만 그런 거랑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곤충들이 피하는 거예요. 그 방충 효과 때문에. 근데 그걸 우리가 먹어야 될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제초제에 내성을 주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을 제일 많이 해요. 제초제는 뭐냐면 뿌리면 풀이 다 죽어버려요. 저희 집 텃밭 뒤에 풀이 이만큼 자라는데 할머니들이 저기 약 쳐야 돼, 약. 풀 못 이겨. 저희가 안 치고 버텼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풀이 싹 죽어 있어요. 할머니들이 자기 밭에 뿌리고 나서 논두렁에 뿌리고 남는 거 저희 줘라고 저희 대신에 다 뿌려놨어요. 저희를 위한다고. 풀이 싹 죽어 있어요. 새노랗게 죽어 있어요. 근데 옥수수면 옥수수, 콩이면 콩, 제초제를 쫙 뿌리는데 다른 풀은 다 죽는데 그 옥수수는 안 죽어요. 이게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한 회사에서 그 옥수수 씨랑 제초제랑 같이 팔아요. 이 씨랑 이 제초제랑 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뿌려요? 비행기로 뿌리죠. 원 없이 뿌려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식품은요, 더 많은 제초제를 맞고 자란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한성, 추위에, 더위에, 내한발성, 바이러스 저항성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뭐라요? 이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 정도는 알고 해야 돼요. 논란은 있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인체의 유해성 아직 증명된 바 없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들의 대부분은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 연구비 받겠어요? 식품회사에서 받죠. 근데 유해성은 또 항생제 내성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알레르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또 과학자들이 합니다. 국내에 우리나라가 GMO 프리 청정 국가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왜냐면 미국이나 중국처럼 대놓고 GMO 막 심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GMO 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냐? 콩하고 옥수수 때문에 그래요. 콩 중국산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간장 뒤에 딱 보세요. 콩 가로치고 중국산이라 안 써요. 수입산이라 써요. 수입산이라 쓴 건 이제 다 GM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옥수수는 대부분 미국산이에요. 그것도 가로치고 미국산이라 잘 안 써요. 수입산이라 써요. 정말 GMO가 아닌 것들은요. 예를 들면 올리브유 가로치고 수입산이라 안 써요. 스페인산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 유럽은 이제 GMO 프리 국가거든요.
그 수입산이라고 표현된 거는 다 사실은 뒤가 좀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라의 법은요, GMO 식품을 한번 가공하잖아요. 그러면 표기를 안 해도 돼요. GMO라고 표기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GMO라 써야 되는데 뭐 대두, 농축액 가로치고 수입산 하면은 끝인 거예요. GMO를 안 써도 돼요. 근데 수입산 콩 옥수수는 100% GMO라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카페 가갖고 시럽 쭉쭉 눌러놔서 시럽 올리고당 다 옥수수로 만드는 거예요. 조청 이런 거 있잖아요. 물엿, 조청이 아니라 물엿 이런 것들 다 옥수수로 만들죠. 이 섭취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간접 섭취도 많아요. 왜냐? 돼지, 소, 닭 이런 애들이 그 옥수수 사료로 많이 크는데 100% GMO죠. 난 GMO로 키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그럼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것만 해도 우리가 엄청나게 섭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장 같은 것들은 특별히 좀 유기농으로 된 걸로 좀 골라서 잘 기회를 잘 보시고 좀 골라서 쓰시고 먹이셨으면 좋겠어요. 막 싸다고 아무거나 막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설치홈스쿨에서도 간장 가능하면 쓰지 말아주시고 소금 간해서 먹이면 돼요. 맛있어요. 우리 애들은 막 맵게 안 한다고 항상 막 간장 간해서 주잖아요. 뭐 GMO 번복해서 주는 거예요, 사실은. 좀 오늘부터는 우리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건강한 음식은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재료. 여러분 유기농까지 안 가도 돼요. 제가 상추 키우고 있는데요. 상추는요 원래 농약 거의 안 쳐요. 아주 정말 심할 때만 치는데 그 잔류 농약이 2, 3일, 3, 4일 안 가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먹을 때는 농약 성분 거의 많지 않아요. 고기요, GMO 사료 먹인 거라도 괜찮으니까 햄보다는 그냥 고기 사다가 구워서 주세요. 삶아서 주시든 쪄서 주시든 뭐 해주시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재료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건강한 거 찾더라도. 그리고 밖에서 헤매기지 마시고 집에서 헤매기시고 도시락 싸주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간식도요 만들어주세요. 감자튀김 좋아요? 나빠요? 건강에? 좋아요? 아니 좋아하느냐고 건강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죠? 안 좋죠. 좋은 거 뭐 튀기는 건데. 근데 저 집에서 제가 감자튀김 해줘요. 좋은 기름 가져다가 저는 직접 썰어갖고 해줘요. 밖에서 해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뭐라도 좋으니까 집에서 제발 해먹여주세요. 치킨도요 집에서 해먹이세요. 정 먹고 싶으면. 그러면 밖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안 건강할 수는 없어요. 뭐해서 먹이든지 간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할 때는 어떠냐. 우리 방금 김밥 먹고 왔잖아요. 햄 들어있고 단무지 들어있고 그죠?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유함으로. 왜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물론 식품첨가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상황에서 그냥 감사하게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아베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사서 먹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간식들 좀 이렇게, 저도 옥수수 GMO 아닌 옥수수 콘 사다가 팝콘에서 줄 때도 있고요. 저희 아내가 고구마 라떼 해서 자녀들 줄 때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없으면 뭐 너트 사다가 너트 먹일 수도 있잖아요. 과일 먹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감자 고구마 먹다 보면 맛있어요. 애들도요. 그러니까 좀 인스턴트는 끊고.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비염이 거의 나섰어요. 이제. 근데 어느 날 한번 애들을 재우고 집에 누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라면이 생겼는데 그렇게 뭐 진짬뽕 이런 거 있잖아요. 진한 거. 그거 너무 먹고 싶어서 제가 그거 밤에 애들 재우고 혼자 끓여서 저희 아내도 안 주고 혼자 다 먹었어요. 국물까지 촥 하고 다음날
비염 펑 터졌잖아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이 식품 요인이 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괜찮아진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실험을 해봤어요. 설마 그것만 안 했었어요. 똑같더라고요. 한 번 더 했는데도.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도 희원이 같은 경우, 예원이가 여기 긁은 거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아세요? 시리얼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과자 사탕 이런 거 원래 우리 잘 안 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침에 편하니까 뭐 옥수수니까 시리얼, 그죠? 곡물이잖아요. 뒤에 보시라니까요, 뒤에. 뒤에 보시면 첨가물 다 들어가 있고 100% GMO죠. 네. 고민하실 거 없어요. 100% GMO예요. 근데 그거를 안 먹게 되면서 이게 없어진 거였더라고요. 시리얼이 구멍이었던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서 시원이도 좀 약한데 언제 저희가 호텔에서 잘 때가 있었는데 아침에 호텔 뷔페에 가서 밥 먹는데 시리얼 막 있고 그러니까 아빠 저랑 희원이랑 둘이 거기 호텔에 먹었거든요. 희원이가 아빠 시리얼 먹어도 돼요? 그래 있으니까 먹어라. 먹더니 그날 여기 긁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게요 굉장히 생각보다 직접적이에요, 요인이. 그래서 그거를 잘 찾아내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오늘날의 건강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강들까지도 다 상관이 있어요. 정말 나이 들어서 애 낳고 막 이럴 때 골골골골 하게 하지 않으려면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좀 이거는 제가 충격요법으로 하는 건데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김준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김준규 선생님 용서하세요. 충격요법이에요, 일부러요. 우리 임산부들이요 지방이 많아지잖아요. 살이 찌잖아요. 근데 먹는 게 이제 지방이 쌓였다가 애 젖 먹일 때 지방으로 그 지방을 이제 분해해갖고 저주로 먹이는 거죠. 근데 그 지방 안에는 항상 동물이건 사람이건 뭐건 간에 좋은 것도 많이, 좋은 걸 먹으면 좋은 게 많이 쌓이고 안 좋은 걸 먹으면 안 좋은 게 많이 쌓인대요, 지방 안에. 근데 첫째 아이는 엄마가 평생 쌓아놓은 거 걔네가 태어나면서 싹 가져간대요. 상당 부분. 네, 미안해 얘들아. 엄마 건강하게 드셨을 거야. 근데 제가 준혁아 미안해. 꼭 그렇다라기보다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은요, 특별히 임신했을 때뿐만 아니라 임신하기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좋은 걸로 잘 먹여놔야 돼요. 남자들도 뭐 환경 호르몬이니 뭐니 해갖고 정자수혈 이런 거 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아무튼 건강한 자녀를 낳으려면 건강하게 먹여야 돼요. 이게 첫 번째지 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운동은 두 번째예요. 운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 많이 해도 인스턴트로 다 떼어버리면은 그 구멍을 막을 길이 없어요. 저체온스쿨에서 그래서 규칙이 있는데 과자, 사탕, 음료수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거 저희 남편이 스위스 출장 갔다 와서 좋은 초콜릿 갖고 왔는데 그냥 나눠주기만 할게요. 안 돼요. 왜냐하면은 먹지 않는다가 아니라 가져오지 않는다예요. 집에서 먹을 수 있느냐? 부모님이 허락하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그것까지 제가 관여는 안 해요. 그러나 저체온스쿨에서까지 두유 먹이고 뭐 먹이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두고 여기서 시리얼 먹이고 다 해버리면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만 지켜도 많이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이 막 간식도 해오고 너무 오늘도 진짜 맛있는 시금치 전도 해오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래요. 하지만 그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에서 허락하시면 먹일 수 있지만 많이 자제해 주시면 좋고요. 또 엄마가 뭐 너무 피곤해서 국수 끓여 먹는다, 라면 끓여 먹는다 있을 수 있죠. 네, 가능합니다. 무조건 이게 죄다, 절대 안 된다 아니지만 최대한 절제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 반찬 골고루 갖다 먹는 거 그런 건 나중에 하고 가공식자재로 식사 간식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까 다 나왔죠. 햄류, 어묵류, 맛살, 진미채, 카레, 짜장 또 뭐 있어요? 불러보세요. 삼치통조림 통조림 들어가죠, 그죠?
근데 카레가루 자장가루도 뒤에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뒤에 보는 훈련을 시켜주세요. 자녀들하고 같이. 모르면 이렇게 찾아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요즘엔요. 뭔지. 그런 훈련을 자녀가 시켜줘서 자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탕은 범죄야. 이게 아니고요. 치킨은 나빠. 이게 아니고요. 내내 치킨보다 우리 엄마가 오븐에 구워준 치킨이 더 좋다, 더 건강하다. 감자튀김이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감자 이렇게 얇게 썰어갖고요, 그 올리브유 같은 거 발라고 오븐에 구워서 줘보세요. 진짜 맛있거든요. 대신에 좀 타지 않게 시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오븐에 구운 다음에 에어프라이어에 한번 딱 하면은 더 바삭해요. 그거 애들 먹여보세요. 프링글스 안 먹어요. 더 맛있대요. 이게 애들이 알아요. 그 입맛이. 애들한테 나물 먹이잖아요. 애들이 나물 맛을 알게 돼요. 근데 인스턴트를 먹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음식 맛을 몰라요. 음식의 깊은 맛을 몰라요. 그래서 안 좋은 것들 절제할 뿐만 아니라 더 좋고 더 맛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길 바라고. 우리 왜 유진자매님 댁은 왜 자꾸 남편하고 서로 쳐다보고 웃고 그러세요? 먼저 끊어야 돼서? 근데 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런 거 못할 줄 알아요. 저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과자 쌓아놓고 키운 집이거든요. 저희 아내는 어렸을 때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라면 하나 먹는 게 진짜 대단한 일이었던 집에서 자랐어요. 가게가 이런 게 없으니까. 있어도 뭐 너무 가난하고 하니까. 근데 누가 더 지금 인스턴트를 좋아할까요? 제가 더 좋아하죠. 어렸을 때 안 먹으면 나중에 엄청 먹는다? 다 거짓말이에요. 미친 거세요. 그런 경우는 부모가 너무 억압하는 경우, 그 아이 말 그대로 억압하고 학대하고 하는 경우에만 그래요. 실제로 그렇지 않고 안 먹은 자녀가 절제력이 훨씬 커요. 다른 사람들 많이 체크해봐도 그래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아무튼 일단 밥이 늘더라고요. 밥량이, 식사량이 늘어요. 그리고 면역력 회복돼서 아토피, 비염, 천식 이런 거 좋아지는 거 경험하고 있고요. 성품과 집중력에 당연히 영향이 있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 분별 및 조절 훈련을 잘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집에서는 그렇게 해도 뭐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수요 모임을 왔는데 빵이 늘 이렇게 제공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성교사님은 어떻게 지혜롭게 그런 상황들을 하시는지 네. 노하우가 있으신지. 노하우가 참 어려워요. 어쩔 수 없이 먹일 때 있어요. 또 노하우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모든 음식은 아빠 엄마 허락받고, 아빠 여기 있는 거 먹어도 돼요? 권사님이 저기 뒤에서 사탕 드셔도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그래, 아빠가 잘 갖고 있을게. 안주 주머니 넣고 처리하죠. 저는 사탕 막 초콜릿 이렇게 받아도 어떨 때는 애들 보는 데서 집에 와서 쓰레기통에 넣어요. 왜냐면 그거 너무 죄송하지만 자녀를 위해서라면 정말 줄 수 없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밥을 좀 많이 먹여오시면 어때요? 아침을 많이 먹고 와도 집에서 그런 거 빵을 안 주니까 그죠. 보면 엄청 먹는데 엄청 먹죠. 그러니까 주셔요. 주시는데 좀 절제 하나만 먹자 우리 하시든가, 아니면은 건강한 빵을 만들어 오시거나 사 오시던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혜를 서로 발휘해 보시되, 다만 교회의 덕을 해치지 않도록. 우리 이런 거 안 먹는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그죠? 그러지 마시고 지혜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워요. 교회에서랑 조부모님 댁에서 어려워요. 또 다른 질문. 네, 동청님 먼저 하시죠. 누가 공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생각합니까? 일단은 저는 김영선 선생님에게 자세한 걸 좀 문의하시고, 육아공품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뒷면을 보시고, 요거트 같은 경우도 저도 그냥 플레인이라고 앞에 보시면 안 되고 뒤에 보면은 첨가물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또 나와요. 향이 들어갔냐, 당류가 들어갔냐. 그래서 요거트 같은 경우 그냥 안 들어간 거 100%
드물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맛있어요, 먹다 보면요. 아니면 집에 와갖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오디잼 같은 거 집에서 만든 거 해갖고 넣어서 먹이든가.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고 100%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병원 선생님. 수입산 우유 이런 거 말고요. 첨가물 들어간 우유 말고 국산 콩으로 국산콩. 저 최근에 저기 메나박스라고 농산물 이렇게 스마트팜 하시는 분들에게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 콩도 99%가 GMO 콩이 이미 됐대요. 종자 자체가. 그래서 자기네들 그거 구할 때는 제주도에 무슨 한 종자가 있어갖고 제주도에서 GMO 아닌 거 골라올 때는 그거 골라온대요. 몰랐죠? 콩으로 만든 두부도 다 GMO. 그렇더라고요. 저도 국산콩이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샀거든요. 좀 낫겠죠. 왜냐면 일단은 수입이 안 되니까 방부제 같은 것들 들어가고 했겠죠. 그죠? 근데 옥수수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상당 부분 GMO 종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전해 들은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 조사는 안 해봤어요.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유는 사실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집에서 콩 갈아서 먹여보세요. 그 맛이 안 나요. 엄청 비리고요. 엄청 맛이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아직 오늘 그 얘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사실은 환경 호르몬 얘기도 안 했는데 통조림 안에 팩 안에 그리고 다시 들은 것들이 또 그 안에 환경 호르몬들이 이제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 거 먹이지 말고 우유도 좀 뭐 하면은 물 많이 먹이고요. 과일 갈아서 먹이고요. 그거 말고도 좋은 거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생제 맞을 텐데. 계란도요. 항생제 보통 할 말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오늘 강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거라 스스로 좀 탐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계란도 저희도 뭐 좋은 거 먹이려고 노력할 때도 있지만 일단 첨가물 안 들어간 것만 먹여도 훨씬 나아진다는 것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끼리 한번 잠깐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시면 될 것 같아요.